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가요?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를 기대해야 할 밤이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50년 가까이 의사의 길을 걸어온 김성훈입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좋기 2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지켜봤고 또 수많은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진료실 문턱이 닳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했던 병 중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간 다리 경련, 흔히 말하는 날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종로거리를 휘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박영수 어르신, 72세의 건강한 신체를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산 사나이로 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정정하셨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는 늘 건강한 홍조가 빛났었죠. 그런데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며칠 밤낮을 꼬박 사운 사람처럼 눈 밑이 거무튀튀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활기 넘치던 박영수 어르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냐고 여쭈어 보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토해내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난 2달간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 박사님, 저는 이제 해가 지는 게 무섭습니다. 밤이 오는 게 공포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은 응당 평화와 휴식을 가져다 주어야 할 시간인데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매일 밤 찾아오는 지옥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한 번 쥐가 나면 비명을 지르며 10분, 20분씩 침대 위를 뒹굴어야 했고 고통이 가실 때쯤이면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는 기력이 소진되고 맑던 정신은 혼미해지며 급기야 건강했던 심신이 쇠약해져 가는 악순환에 빠져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박영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근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나 아래의 분들이 밤마다 이 불청객, 즉 야간 다리 경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2분 중 1분은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래 라고 공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박 어르신처럼 이 고통을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나 마그네슘 부족 정도로만 가볍게 치부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마그네슘 영양제만 사 드시거나 파스를 붙이고 참아내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오랜 임상 연구 경험으로 볼 때 그중 나 적어도 20%랄의 환자들은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당장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20%의 경고 신호를 놓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확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어르신은 등산은커녕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혈관 속에 생긴 칩 피떡, 혈전처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즉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사심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간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0년 의사 생활을 통틀어 얻은 귀한 지혜를 모두 풀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을 괴롭혔던 밤샘 통증의 진짜 과학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반인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단순 쥐와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3가지 확실한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구별법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쥐가 났을 때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는 대신
단 3초 만에 통증을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예방법까지 모두 챙겨드릴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와 일본의 연구기관들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치유법을 결합하여 만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법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두 다리 쭉 뻗고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80세 노이사인 제가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제가 풀어놓을 이 치유의 기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다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5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고통을 참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난 2달간 이 위험한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쥐가 날 때마다 무엇을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김 박사님,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제일 좋은 것, 흡수율 높다는 것까지 해서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말이죠.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곁에서 자는 아내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게 했지요. 마치 돌덩이처럼 굳은 종아리를 풀어보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흔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2가지 함정에 박 어르신이 깊이 빠져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양제 만능주의, 고와 맹목적인 힘에 의한 주무르기, 고였습니다. 우선 마그네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대중매체에서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중요한 미네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검사 결과를 보면 야간 다리 경련을 겪는 분들 중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처럼 이미 영양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혈액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셨는데 이는 영양제를 지나치게 섭취하여 위장 장애만 얻은 흔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고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진실 말입니다. 마그네슘은 고장난 시스템을 고쳐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쓴 비싼 돈과 노력은 엉뚱한 곳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 함정은 바로 주무르는 행위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내분까지 깨워 아픈 종아리를 꾹꾹 눌러 주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고통을 잠재우려는 그 간절한 행위가 오히려 다리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쥐가 나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근육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때 억지로 힘을 가해 주무르거나 누르게 되면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나 근육 섬유 자체가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회복 시간을 늘리며 염증을 유발하여 오히려 경련을 더 자주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힘으로 주무르지 마십시오.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대처법 중 하나입니다. 박 어르신의 고통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깊숙한 곳, 바로 신경 센서의 고장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휴식을 원했지만 뇌와 근육 사이의 통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자주 쓰는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자동차의 중요한 2가지 장치와 같은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켜 힘을 쓰게 만드는 엑셀, 가속, 페달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 쉬게 만드는 브레이크, 제동 장치 센서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고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가 정확히 밟히고 힘을 쓰고 싶을 때는 엑셀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누적된 피로와 노화에 시달리게 되면 이 안브레이크 센서 크너가 예민함을 잃고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경계의 오작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은 분명히 잠을 자며 근육을 쉬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고장난 시스템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수축 신호가 근육에 폭발하듯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의 발 모양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쭉 처지게 됩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듯한 이 자세, 전문 용어로 족저 굴곡, 플란타 플렉션, 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의 핵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 엑셀을 빵 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그 엄청난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수축하며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쥐의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박 어르신이 아무리 비싼 마그네슘을 3종류나 드셨어도 그 고통이 해결될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연료에 불과했고 문제는 엔진을 제어하는 시스템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어르신, 이건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신경을 달래는 방법과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수십 년 묵은 오해에서 벗어난 듯한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다행히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간의 경험을 걸고 강조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진짜 위험 신호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어르신, 이제 마그네슘은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쥐가 났다고 해서 아내분을 깨워 주무르게 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났을 때는 단순히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보다 고장난 신경회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박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고 마치 차가운 메스를 잡는 외과의사처럼 엄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명을 지키는 경고입니다. 어르신은 단순한 신경 문제였지만 만약 이 증상이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쥐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비상벨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단순한 쥐인 줄 알고 시간을 지체했다가 영원히 후회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한 쥐와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3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구별법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첫 번째, 신부정맥 혈전증, 딥베인 트롬보시스, DVT의 그림자. 한쪽만 붓고 붉고 뜨겁다. 저는 인천에서 오셨던 이순자, 리순자, 할머니 78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쥐가 너무 자주 나서 파스 냄새를 풍기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은 쥐와 비슷했지만 제가 할머니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저는 곧바로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할머니의 왼쪽 종아리는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색은 붉게 변해 있었으며 손으로 만져보니 마치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조금 불편했지만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라며 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DVT, 즉 다리 깊은 곳의 혈관이 피떡, 혈전 닷두로 막힌 상태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만약 양쪽 다리 굵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부은 쪽 다리가 붉거나 뜨거울 때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압박하지 마십시오. DVT 상태에서 주무르는 행위는 혈관 속에 불안정하게 붙어있던 피떡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혈류를 타고 심장과 폐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발생하며 이는 수십 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응급 상황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저를 일찍 찾아오셔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초동맥 질환,
Peripheral Artery Disease, PAD의 차가운 경고, 창백하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 다음은 대구에서 오셨던 75세의 최민호, 초이민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매일 다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잠시 쉬어야만 통증이 가라앉는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르신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이순자 할머니와는 정반대의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리는 붓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웠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발등 한가운데, 즉 발목과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족배동맥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콩닥콩닥 힘찬 맥박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의 맥박은 아주 약하거나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PAD, 즉 동맥 깨끗한 피가 흐르는 혈관. 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다리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는 것은 피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괴사가 시작되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곧바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고 저는 어르신께 지금은 쉬운 병이 아니니 곧바로 전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 레슬러스 렉스 신드롬, RLS의 기분 나쁜 불편함, 벌레가 기어가는 듯 움직이면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오셨던 85세에 우아했던 정미경, 미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여사님은 김 박사님,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아닌데 밤만 되면 다리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처럼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증상은 통증이라기보다는 미칠 듯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지만 침대에서 내려와 다리를 움직이거나 걸으면 거짓말처럼 그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쥐나 혈관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문제로 발생하는 RLS입니다. 이는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 오류가 생겨 다리의 불쾌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 쥐 잡는 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도파민 작용제 같은 완전히 다른 신경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 여사님께 혹시 낮에도 가만히 앉아 계실 때 다리를 자꾸 흔들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쭈어보자 여사님은 깜짝 놀라며 맞아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다행히 어르신은 붓기도 없었고 발등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큰 혈관 질환은 아니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위험 신호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확인했으니 남은 것은 고통을 즉시 멈추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하는 김성훈 박사만의 비법입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처방대로 딱 3초만 투자하고 기적을 경험하셨던 그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의 다리를 진찰하며 이순자 할머니, 최민호 어르신, 정미경 여사님과 같은 위험한 징후가 없다는 사실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혈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내 몸의 시스템을 스스로 재부칭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향해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수개월간 겪은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어려우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뇌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약 없이 내 손으로 즉시 없애는 기적 같은 방법을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 신호 한쪽만 붓고 뜨거움, 창백하고 맥박 없음, 벌레 기어가는 듯한 불편함과 없다면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이 곧바로 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절대 주무르지 마십시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고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픈 부위를 움켜쥐고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섬세한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 신경의 지렛대, 상호 억제법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시소놀이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는 이 두 근육이 동시에 힘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생리적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비명을 지를 듯 아플 때 여러분은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이나 발바닥을 잡고 몸 쪽으로 강하게 젖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뇌는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므로 누구에게나 100%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 어르신은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잘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거나 혹은 벽에 발바닥 전체를 대고 몸을 벽 쪽으로 밀면서 발등을 꺾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발등을 몸 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고통을 속이는 비상 버튼, 인중 자극법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를 대비한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웅푹 들어간 곳, 바로 한인중 수구혈지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관문 조절설, 게이트 컨트롤 티오리이라고 하는데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모여있는 급소입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에서 오는 고통의 신호보다 인중에서 오는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인식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더 큰 방송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꽉 누르시고 동시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만 버티십시오. 다음 날 아침 박 어르신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발을 당기자마자 고통이 스르륵 풀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깨울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밤에 쥐가 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밤 침대 옆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쓰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이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 어르신이 비싼 마그네슘을 다 끊고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쥐가 거의 나지 않게 된 궁극적인 예방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응급처치법을 시연해 보이며 단언했습니다. 어르신, 이 방법은 힘이 아닌 과학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경 센서의 오류입니다. 그 오류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신경지렛대 원리입니다. 어르신은 아직도 의아한 표정이셨습니다. 수개월간 겪은 지독한 고통이 발가락 몇 번 당기는 것으로 해결된다니 믿기 어려우신 것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통에서 건져낸 이 상호 억제법 레시프로컬 이니비션의 원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앞쪽의 정강이 근육, 정형골근과 뒤쪽의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은 마치 시소의 양끝처럼 짝을 이루고 움직입니다. 뇌는 이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회로입니다. 앞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뇌는 자동으로 뒤 근육에 이완, 릴리즈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용해야 할 신체의 비상 스위치입니다. 쥐가 났을 때 종아리 근육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간 수축, 코 컨트랙션 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힘으로 그 수축을 이겨내려 할 것이 아니라 반대편 근육인 정강이 근육에 강제로 수축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어르신,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저는 박 어르신께 자리에 앉아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최대한 힘껏 당겨보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손으로 발끝을 잡고 몸 쪽으로 강하게 젖히자 앞쪽 정강이에 힘줄이 팽팽하게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는 앞 근육이 작동 중이니 뒤 근육은 브레이크를 밟아라 라는 강력한 신경 신호를 종아리 근육에 보냅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전기 회로의 차당이 서큐트 브레이커를 강제로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99% 이상의 단순 경련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근육 손상을 주지 않고 신경계의 명령 체계를 바로잡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어르신이 처음에는 배가 나와서 발에 손이 잘 안 닿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저는 2가지 변형된 응급 처치 법안들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수건 지렛대법. 침대 옆에 길고 튼튼한 수건 하나를 두십시오. 쥐가 나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몸쪽으로 힘껏 당기는 것입니다. 손이 발에 닿지 않아도 수건을 이용해 발등을 꺾어 정강이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벽 밀기법.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벽을 밀듯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벽이 발목을 강제로 꺾어 정강이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의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가느발등을 몸쪽으로 꺾어 정강이 근육을 수축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단 3초 만에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혹은 잠결에 너무 놀라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사용하는 비상 버튼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버 인중자극법 필트룸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코와 입술 사이에 깊이 들어간 부분 인중을 꼬집는 신용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인중은 우리 몸의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모여있는 급소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부르며 응급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이 방법의 작동 원리는 관문 조절설 (Gate Control Theory)에 기반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연구할 때 통증 신경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뇌는 여러 통증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자극에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다리에서 오는 고통의 신호는 이미 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엄지와 검지로 인중을 아주 세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꼬집거나 누르면 뇌는 다리에서 오는 익숙한 고통의 신호보다 인중에서 오는 강렬하고 새로운 감각을 더 크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더 큰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틀어 사이렌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인중의 자극에 집중하는 그 짧은 순간 다리 통증 회로가 일시적으로 차단 블록 되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 2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 다음날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 김 박사님,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0분, 20분씩 뒹굴며 아내까지 깨웠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고 발끝을 당겨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를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부터는 침대 옆에 수건 하나를 꼭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누르십시오.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고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응급처치법이 어디까지나 본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와와 같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이 비싼 마그네슘 약을 모두 끊고도 쥐가 나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극적으로 줄인 궁극적인 예방 루틴이 다음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기적입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모두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싼 영양제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것은 다름 아닌 생활 습관 닭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응급처치법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터라 제 말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와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50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그 진정한 치유의 힘적기입니다. 병은 약으로 고치지만 건강은 습관으로 지킨다는 진리 말입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예방 루틴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부엌과 침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식탁 위에 진짜 신경 안정제.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신경 생리학을 공부할 때부터 강조해 온 것은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 센서의 오작동을 막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온선, 티아민과 비타민 B용취, 코발라민은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핵심 연료입니다. 신경은 전선과 같아서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지고 흥분하여 제멋대로 오작동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신경 센서 고장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비싼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하루에 딱 하나만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보조 역할이라면 비타민 B는 신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식탁 위에 타우린을 올리라고 특별히 처방해 드렸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피로 회복제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타우린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 타우린 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 경련이 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타우린을 어디서 얻을까요? 비싼 보약이나 앰플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쫄깃한 오징어의 하얀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저는 박 어르신께 비싼 보약 사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시원하게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끓여 드시는 것이 다리 건강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식재료가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어르신은 깨닫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침실의 환경을 신경계의 안식처로 바꾸는 것. 박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때때로 환자의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합니다. 저는 문제의 또 다른 주범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덮고 주무시던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주무신다고 무거운 이불을 선호하시지만 이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은 필연적으로 아래로 펴지는 족저 굴곡 자세가 강제됩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밤새도록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 고장난 신경 센서가 오작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르신께 당장 이불을 가볍고 보온성 좋은 극세사 이불 등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권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강력히 추천하는 꿀잠 쿠션 팁 안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 발목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쏠렸던 혈액과 체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와서 다리의 부종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근육 이완. 이 쿠션은 발목이 아래로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주어 종아리 근육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밤새도록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박 어르신은 이불만 바꾸고 발목 밑에 쿠션 하나만 놓았을 뿐인데도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 쥐 잡는 하루 루틴. 저는 박 어르신이 쥐 없이 건강한 다리로 다시 산에 오르실 수 있도록 돈 안 드는 쥐 잡는 하루 루틴을 짜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5분 투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상호 억제법 원리를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고 신경 센서를 초기화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점심 식사,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저녁 잠들기 1시간 전 15분 투자. 따뜻한 물 약 40도 정도로 15분만 족욕발 담그기를 하십시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1000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좋습니다. 족욕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극대화하여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을 잊지 마십시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2주 만에 습관으로 만드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작고 소박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통해 잃어버린 밤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린 기쁨과 함께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저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고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질문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김 박사님, 저는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을 먹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안에 맞습니다. 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나 혈압약 중 이뇨제 다이우레틱스 성분은 근육과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틴 복용 환자 중 일부가 근육통이나 경련을 호소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뇨제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을 함께 배출시켜 이 전해질 불균형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대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 중에서도 근육통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다른 성분의 약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2. 비싼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양을 더 늘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앞선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미 답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의학적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담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년간 치료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피로, 신경센서의 오작동, 잘못된 자세, 족저 굴곡날가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위장에서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율이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무작정 마그네슘의 양을 늘리면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장에 남아 설사만 유발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 장애를 겪으면서도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돈 낭비, 건강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의 피복을 강화하는 비타민 B군과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을 먼저 챙기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될 때 주치의와 상의하여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박사의 마지막 조언,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적 같은 3초 처치법과 함께 돈이 들지 않는 3가지 예방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처음에는 이불 바꾸는 것과 오징어국이 무슨 소용일까?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박사님,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요. 수개월간 쓴 돈과 고통이 너무 아깝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로 15분 조격하는 것, 무거운 이불을 치우고 발목 밑에 쿠션 하나 받치는 것, 그리고 신경의 연료인 비타민 B와 타우린을 챙기는 것. 이런 사소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고 우리의 밤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작은 변화가 그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을 꾸실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린 후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응급처치법이 불을 끄는 소화기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쥐 잡는 하루 루틴단은 아예 발화 물질을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하고 다듬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생활 속의 기적입니다. 박 어르신은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루틴을 단 2주 동안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쥐가 나는 횟수는 이전에 매일 밤 시달리던 것에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비로소 휴식과 회복의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이 루틴은 우리 몸의 신경 센서를 안정화시키고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며 밤에 다리가 긴장되는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아침에 재부팅 의식, 5분의 스트레칭 습관, 어르신들께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깨우는 아침 습관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눈을 뜨시면 기지개를 켜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발끝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응급 처치에 사용했던 상호 억제법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밤새 족저 굴곡, 발끝이 아래로 처진 자세 때문에 긴장되어 있던 종아리 근육을 아침에 강제로 스트레칭하여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뻣뻣하게 굳은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은 밤새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 센서에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정확한 이완 신호를 전달해 하루 종일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2. 점심의 보약. 신경의 갑옷, 비타민 B와 타우린 식사는 곧 약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는 하루 활동의 에너지원이자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핵심 시간이 됩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다음과 같이 식단을 조절하도록 권했습니다. 신경보호막 강화, 식후에 비타민 B 복합체를 한 알씩 섭취합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60대 이후에는 비타민 B 흡수율이 젊은 시절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통해 꾸준히 보충하여 신경전선의 피복을 두껍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피로회복제, 점심 식사 반찬으로는 오징어나 조개류를 자주 드시도록 독려했습니다. 오징어의 풍부한 타우린은 근육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간 기능을 도와 타우린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싸고 화학적인 자양강장제 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오징어국 한 그릇이 다리 건강에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햇볕의 선물.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통해 얻는 비타민 D는 영양제보다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3. 저녁의 마무리. 40도 조격과 침실 세팅, 저녁 시간은 몸과 마음을 숙면 모드로 전환하는 준비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아주 중요한 의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뜻한 조격,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만 담그십시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1000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하거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격은 발과 종아리 근육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극대화하고 하루 종일 쌓인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는 신경 센서의 흥분도를 낮추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 혁명.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걷어내고 가벼운 이불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발목 밑에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받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발목 쿠션 하나가 밤새도록 종아리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비결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쥐가 나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김 박사님, 예전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밤이 기다려집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그 평온한 미소는 제가 의사로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는 약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선 내용에서 다루어진 약물과 마그네슘에 대한 Q&A를 재확인하고 심화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루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로 구성됩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처럼 많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복용해온 만성질환 약물과 영양제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먹는 이 약 때문에 다리가 더 아픈 것은 아닐까? 이 의문은 당연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임상 지식과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핵심 궁금증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의 질의응답 Q&A. 약물 복용과 쥐의 관계. 질문 1. 고지혈증 약 스타틴과 쥐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임상 연구를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이 근육통과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막의 안정화에 필요한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약물을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는 환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약물 일기 작성, 약을 복용한 시점과 쥐가 나는 시점, 강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치의와 상의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하십시오. 약물 교체 상담, 주치의와 상의하여 스타틴 계열 중에서도 근육통 유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와 다른 성분, 프라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등 장으로 변경해 보거나 용량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수입니다. 코엔자임 Q10, 쇼큐덴, 병행,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체내 코엔자임 Q10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쇼큐뎀은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치의의 지도해 쇼큐뎀을 병행 섭취하여 근육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본 통합의학적 처방 중 하나입니다. 질문 또 혈압약 속 이뇨제 성분은 왜 쥐를 유발하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혈압약에 포함된 이뇨제 성분은 소변량을 늘려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함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이뇨제는 고혈압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전해질 배출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경과 근육의 흥분도를 높여 쥐를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약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전해질과 수분을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 일반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칼륨 풍부 식품 섭취. 소변으로 배출되기 쉬운 칼륨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 콩류 등에 풍부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칼륨 보충제가 아닌 천연식품을 통해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 비타민 강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해질 문제가 있다면 신경의 피복을 안정화시키는 비타민 B 복합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된 신경은 전해질 변화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김 박사의 궁극적인 결론, 마그네슘, 번지수가 틀렸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이 겪으셨던 마그네슘 딜레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은 마그네슘이 해결할 수 있는 영양 부족 수준을 넘어선 신경 회로의 피로와 오류 문제일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마그네슘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노력을 제가 알려드린 신경의 연료 비타민 B와 타우린과 환경 개선,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 족욕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처방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밤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요. 어르신의 후에 섞인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길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 50년 의사 김성훈이 여러분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 정거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내 다리의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의 구조 신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황금률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다리가 한쪽만 퉁퉁 붓고 붉고 뜨겁거나 DVT, 반대로 차갑고 창백하며 발등 맥박이 안 잡힌다면 PAD. 그것은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와 최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구별법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 절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지 마십시오. 힘은 통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하십시오.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강하게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신경 지렛대 원리과 인중을 세게 눌러 뇌를 속이는 인중 자극법, 관문 조절설. 이 2가지만 있으면 3초 만에 지옥 같은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박영수 어르신이 잃어버렸던 잠을 되찾아준 기적의 기술입니다. 셋째, 비싼 마그네슘보다 신경을 지키는 연료에 투자하십시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신경의 연료인 비타민 B군과 근육 피로 해소제인 타우린, 오징어, 조개를 식탁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혁명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깊고 평화로운 숙면을 선사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 박영수 어르신을 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쇠약하고 어두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에는 너, 생기, 상치, 찬가 넘실거렸습니다.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르신이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건강 이상의 삶의 의지를 되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80세 노이사인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족욕하는 것,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3초의 노력,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영수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주의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일어나서 오징어국 재료를 준비하거나 침대 옆에 발목 쿠션을 준비하십시오. 나도 이제 주의 없이 꿀잠 자겠다는 다짐을 댓글에 남기고 이 귀한 생명 정보가 담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실천하십시오.